오늘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 반차 시작합니다. 최근 홍대를 비롯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임대나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주자들이 쫓겨나고 새로운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서울시가 이를 막기 위해서 경복궁 서촌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나 제과점 등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카페가 기존 생활형 상권을 침해하고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는데요.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고 또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종희 씨와 김세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 경복궁 서쪽에 있는 서촌이 요새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좀 핫하잖아요. 예. 네. 여기 두 분은 가보셨는지 궁금한데 나중에 씨 가보셨나요? 네, 저 몇 번 가봤는데요. 아무래도 북촌에 비해서 서촌의 매력은 역시나 예스러운 풍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단아한 한옥들 사이사이에 펼쳐져 있는 골목을 보면 저의 어릴 적 그 시절이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예. 용산하고 상도동에서 어릴 때 살았는데 어. 골목이 많았어요. 그렇죠. 거기서 뭐 숨바꼭질도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이런 어린 시절 예.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산수화 그런 그 옛날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그 인왕산이 또한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세아 씨는요? 저는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 한 10년 전 오. 정도에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예, 거기가 사실 모르는 분들은 서촌이 어디야 할 텐데 안국역 네. 일대거든요. 네. 네. 예. 그 경복궁 가면서 이제 자주 들렸었는데 예. 가면 수제비도 먹고 삼계탕도 먹고 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네. 근데 최근에 하도 방송에 많이 나와서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갔었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음. 그리고 관광차들이 막 질비하게 거기서 막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전에는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맛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디를 가도 카페가 있고 예. 막 좀 가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이후에는 좀 가게 발길이 좀 닿지 않더라고요. 야. 네. 사실 그 한 3년 전 제가 여기를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한옥 밀집 지역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 한옥 밀집 지역이 아니라 그냥 개발 제한 구역 정도, 그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고 고도 제한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한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좀 낙후된 지역 정도였는데 여기가 효자동, 채부동, 누화동 이쪽 일대를 서촌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갑자기 말씀하셨던 그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그 옛 정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뭐 문구점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빵집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요즘 서촌이 뜨고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 정치나 그런 것들을 보러 가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갔던 것도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어떤지 몰랐는데 아하. 북촌에는 양반들이 살았고 상대적으로 서촌에는 중인들이 살아서 그 역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분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아무래도 야기자기하고 또 따스한 그런 게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맛을 찾아서 그런 얘기를 듣고 찾아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행을 떠나는 거 생각해 보면 왜 떠날까? 우리가 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좀 더 새로운 것을 느끼고 그 감상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곳에 가면 멀리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함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뭐 옛 정치를 느낄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세원 씨가 지금 약간 좀 그렇게 자주 가지 최근에 않게 됐다고 그러시는데 예. 네, 저 그렇죠. 요즘에는 못 가봤네요. 아, 세원 씨는 어떻게 좀 분석해 보셨어요? 가시면서? 분석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좀 공감이 가고요. 근데 사람들이 아파트를 훨씬 선호하잖아요. 그럼 가격도 높고 그에 네. 따라서 그럼 뭐 재개발하면 사람들 막 들썩들썩 하는데 근데 왜 이런 곳들을 찾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더 좋아하고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단순히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한옥이 많다든지 하는 이유보다는 네. 이게 정서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냥 더 잘 어울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게 했어요. 네. 이 요새 이제 핫하다고 하고 좀 뜬다 싶으면 이제 젠틀리피케이션의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서촌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 지역의 프랜차이즈 카페와 뭐 음식점 입점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김세현 씨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 서울시의 결정을 좀 살펴보니까요. 무조건 다 제한하는 건 아니고 예. 큰 도로나 그런 인접한 곳에서는 허가를 좀 해주고 예. 약간 골목 안으로 들어가거나 주택가는 좀 제한을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들은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랜차이즈만 규제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형 마켓을 규제하니까 대형 슈퍼마켓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편법적인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유사 프랜차이즈들이 예. 또 어떤 방식으로라도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프랜차이즈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규모나 크기 한 번에 손님을 뭐 몇 명을 받을 수 있다. 그 업종 종류마다 약간씩은 차별을 둬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좀 규제를 좀 해나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김세환 씨는 정말 섬세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중재를 해주시면 실효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 서촌을 천연 기념물이나 아니면 또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주를 예로 들어보면 제가 전주를 뭐 일 때문에 이렇게 가끔 자주 가게 되는데 네. 그곳에 가게 되면 제가 사실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실망하고 돌아오게 돼요. 갈 때마다 이렇게 점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그런 그 뭐 옷가게나 뭐 여러 가지 뭐 상점들이 조금씩 점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전주시에도 무척 그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보면 예전에 있던 무슨 뭐 합죽선 만들던 공예 그런 가게가 없어진다거나 이러면 제가 너무나 아쉽거든요. 그것 네네. 때문에 가는 건데 없어지니까 너무 아쉽고 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일본처럼 100년, 200년 가는 상점이나 가게나 이발소 이런 것들을 유지해 주셨으면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 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일단은 그 말씀하셨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대로변, 피륜대로라고 하는 뭐 자하문로, 피륜대로 이런 큰 길이 있는데 길가에 있는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이고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온 게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 그 사이사이 골목들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입점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네. 고성방가라든지 노상방뇨 같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에 뭐 음식점이 뭐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일단 제한을 한 건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거나 뭐 실효성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든다거나 하는 게 있나요, 나중희 씨? 뭐 여기에서 사유재산이라 하면은 네. 뭐 건물주의 재산일 텐데요. 네. 우리는 그동안 문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 또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공간에 그 예술을 움트게 한 그 사람들의 노력이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그 건물주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네. 뭐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개인 생활이 보장이 안 된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나는 그냥 단순히 다른 데서 장을 보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왜 이런 데 차를 끌고 왔어? 이런 시선으로 볼 때 너무 힘들었다. 이런 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자기 아, 집인데 자기 집 그렇죠. 앞에 차를 그렇죠. 끌고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 주말이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실 예. 여기 살기가 불편하다. 정말 여기가 이렇게 특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 우리 반갑지 않다. 조용히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네, 들었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피해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의 그 경제 논리는 건물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게 전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곳을 가꾼 사람들의 가치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너무 억제하는 것도 뭐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네, 그런 네. 부분에서는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좀 네. 예,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네, 네, 부분이죠. 김세환 씨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사유재산을 억제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어느 정도 뭐 타당하죠. 공감하고요. 예. 개인의 재산이니까. 그런데 그 주택가 밀집 지역이고 주거를 위한 공간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그 생활권, 음. 그 사람들도
재산이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의 재산권들도 보호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곳은 상업 지역이 아닌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보호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지금 마포에 살다 보니까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예. 네,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뭐냐면 최근 들어서 주택가와 상권의 분리가 너무 모호해지고 모호해졌죠. 예. 없어지고 있어요. 예.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안까지 들어올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한 경계나 그 제재를 확실히 좀 가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임대료 폭증이잖아요. 그래서 네. 감당할 수 없는 인상으로 기존 상인들이 떠나고 이제 그 자리에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들어서게 되는 건데 해외의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못 박아두기도 한다고 해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임대료 인상의 어떤 적정 수준 안 오를 수는 없으니까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김수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어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몇 프로를 인상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정부나 무슨 시가 내려줄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자본에 맡겨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사가 예. 잘 되면 예. 그만큼 뭐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고 안 되면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야겠죠. 네. 근데 그 임대업자들이 보면은 다들 너 요즘 뭐 꿈이 뭐냐 물어보면 임대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예. 뭐냐면 그냥 시간 지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되고 가만히 편하게 돈을 번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상식들이 좀 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임대업자도 엄연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 리스크는 분명히 이제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이런 임대료도 문제가 있지만 흔히 말하는 권리금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지금 뭐 임대차 보호법이 좀 개정이 돼서 예. 그 권리금에 대한 여러 가지들 그 시스템적으로. 계약서에 그쵸. 쓴다든지 네. 하는 예. 것들이 나왔는데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더라고요. 맞아요. 강제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일반화 시켜서 계약서상에 꼭 쓰고 만약에 그 권리금을 쓰지 않았을 때 그 계약서에 쓰지 않았을 때는 다시 그 후에 권리금을 받는데 뭐 재판을 걸거나 했을 때는 저는 별로 이제 실익이 없다. 네. 그 권리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고 하는 그런 좀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나중에 뭐 임대료가 높아서 나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권리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네, 인상의 적정 수준. 글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받고 싶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적게 내는 것이 좋을 텐데 급격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는 그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요. 5천 그 보증금 5천에 50을 냈었고 그리고 또 3천에 30을 냈었던 곳이 많게는 10배 가까이 올라서 예. 뭐 300, 500 이렇게 월세가 인상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는 걸 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월세를 거의 10배 가깝게 올리는 걸까? 네. 이게 정말 의문이고요. 임대료 인상의 적정한 수준은 저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임차인이 그 한 끼에 5, 6천 원 받던 식사비를 뭐 내년에 갑자기 확 올리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 월세를 예를 들어서 뭐 전 월세는 33.3%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인상폭이. 예. 그래서 저는 한 1%대가 적정하다고 보고요. 이런 내용을 법제화해서 더 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많이 받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도 사실은 그 2년 단위로 뭐 상가라든지 뭐 전세 네. 임대를 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끔 돼 있고 계약을 재갱신할 때도 퍼센테이지로 제한을 해서 상가가 어떤 임대료를 뭐 제한을 하고 있는데 법으로도 근데 되고 그게 있어요. 이루어지지 예. 않는 것 같아요. 예, 주변에서 실제로는 들어보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적용을 못하고 또 암암리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 말씀하셨다시피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권리금도 네, 네.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완점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게 한 10배 정도 3년 사이에 뭐 10배 정도 늘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 네. 한 편의점의 경우에 네, 서촌에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원래 네, 네. 그 전부터 장사가 그냥 그저 그랬던 곳이 네. 서촌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0배 정도 가까이 올랐다고 네네. 해요. 그런데 장사는 그만큼 10배만큼 늘지 않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나가야 되는 그런 네.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완점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네, 제 주변에 또 커피 일을 하시는 선배님이 계셔서 여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배 이상 인상된 것을 그 지불을 하고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그걸 감당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게 광고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광고를 한다 생각하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게 그게 월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저는 너무 많은 부분이 그 건물주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특히나 계약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소 5년에서 10년은 돼야 시설 투자를 하고 그곳에 공을 들인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길게 장기적으로는 10년까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월세 인상을 또 1년마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좀 예. 너무 자주 인상하지 않나 이런 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안심 상가제도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서 예, 최근에 오랜 발표가 동안 됐었죠. 네네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그런 상가에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기도 네, 하고. 그런 주는 예.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건물에서 임차하면서 살고 있으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발 계약 시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면 그걸 미리 고지해 줬으면 좋겠다. 계약할 당시에는 아무 말 없이 계약을 하셨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재건축해야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네. 말씀하실 때 너무 황당했다. 네. 그리고 손해를 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조항도 좀 첨가했으면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그 표준 계약서 사용을 그 권장 수준을 넘어서 좀 강제력 있게 강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권리금 같은 경우에 거기다 기재를 안 하면 저는 탈세로 그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 엄연한 탈세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중개하는 중개인들도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르고 있다가도 중개인들이 이렇게 좀 이런 거 뭐하러 써요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이제 단속을 해야 되겠고 그 이번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한 거를 좀 살펴보니까 흔히 말하는 백화점 그리고 큰 대형 쇼핑마트 같은 거 있죠. 동대문에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제외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제외가 됐는지 모르겠거든요. 뭐 나중에 추후 논의를 거쳐서 적정한 방안을 만들겠다라고는 했는데 그 적정한 방안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흔히 말하는 갑질의 대명사들은 그 사람들 그쪽 큰 업체들인데 네. 하루빨리 그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한편에서는 또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낙후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좀 명소가 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된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마포에서 살면서 자주 보셨던 김세한 씨는 어떻게 네. 느끼시는지? 정말 이제는 집 근처까지 이제 가게들이 들어왔어요. 예. 이거 임대료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전세값도 엄청 예. 올라갑니다. 집값도 올라가죠.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정말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지역에 무슨 잃어가던 색을 찾아주고 또 지역의 명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오히려 지역의 색을 잃어가고요. 네. 활성화라기보다는 그냥 비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대한 규모가 그 동네랑 맞지 않게끔 네. 너무 비대해진다라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네. 나갈 수밖에 없고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지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가 딱 한 명 남았어요. 다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장점이 하나도 없진 않겠죠. 메뚜기 떼가 확 이렇게 훑고 모든 걸 다 먹어치우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남게 되면 굉장히 황폐해지잖아요. 네. 그 황폐해진 자리에는 뭐 몇 마리 메뚜기 떨어져 있는 것들도 남아 있겠죠. 네. 뭐 그런 것들 잡아다가 먹는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자 보면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느냐라는 말은 저는 조금 일리는 있는데 지금 남는 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상업화된 거리랑 술 취한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김세한 씨는 장점보단 단점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나종희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장점보단 단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점이라고 굳이 꼽자면 그냥 건물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 네, 낙후된 지역을 저는 깔끔하게 가꾸는 선이 아닌 그 지역의 특색을 그리고 그 지역에만 살아 숨쉬는 문화를 사라지게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뭐 가로수길에서 저한테 거기도 안 가봤냐고 해서 제가 주말에 가봤는데요. 네. 역시나 대기업의 뭐 옷가게, 커피점, 화장품집 일색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랑 제가 한 말이 있는데 네. 네. 아, 우리 한 번은 그냥 호기심에 와보지만 두 번은 안 오겠다. 아하. 그럼 다른 게 없잖아요. 어디를 예. 가나 볼 수 있는 네. 풍경들인데 그래서 뭐 주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뺐다 뭐 이런 말도 하시던데 그곳의 문화와 예술을 사라져버리게 하고 획일화하게 하는 느낌이 들고요. 네. 정말 매력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서 어디를 가나 똑같은 관광지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럴 수 저는 있죠. 더 이상 찾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젠트리피케이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뭐 부정적인 현상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부분들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또 새로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끝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나종희 씨부터. 아무래도 사회가 변하고 또 발전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예술 같은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 해결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나 다양한 청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해결점이 나오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또 거기에 함께 사는 마을 주민까지 동참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마을의 발전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독특하고 특색 있고 우리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화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분도 소신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독일처럼 그 건물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물만 들어서게 한다든지 또 일본처럼 100년, 200년 세대와 함께하는 그런 과자점, 이발소, 네. 음식점 이런 것들을 우리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물론 규제가 다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규제가 그곳에서 이제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동화줄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떠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을 같은 게 이제 조성이 되고 예술가들이 이렇게 유입이 네. 먼저 돼서 마을이 뜨게 되는 건데 그 예술가들이 엄청 독특한 것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서 저는 그 마을이 활기를 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을과 어울리는 것들을 찾다 보면 네. 그 마을이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그 외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때는 좀 마을이 협의체 단위를 구성을 해서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그리고 관까지 같이 네. 동원이 돼서 같이 협의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규제를 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영업 시간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거지로 점점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뭐 규모나 이런 것들도 제한을 꼭 해야겠지만 그 시간을 제한을 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잠은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예,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그 다음 날에 그 마을의 활기가 더 저는 넘쳐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관에서도 만약에 협력이 잘 된다. 그런 기반 산업이나 아니면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개발이 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하고 그 뭐 사람들의 양심이나 선한 임대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기대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좀 더 적극적인 좀 대처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 아침 반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관련해서 서촌에 불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규제 과연 바람직한가 시민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종희 씨와 김세한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